네, 이번에는 접속사 that. 자, 우리 명사절 이끄는 접속사 that 있죠? 자, 그거의 어떤 개념 원리, 자, 원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that은 의미가, 연결하는 역할만 있어요. 접속, 즉, 연결하는 역할, 문장을. 그래서 특별 의미 없이 그냥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렇게 되고요. 또, 그래서 명사절이 돼요. 그래서 문장이 주어, 목적어, 보어, 또 특이하게,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자, 명사절이 뭐냐?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덩어리가, 단어들의 덩어리죠? 덩어리가 하나의 단어로 쓰이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 접속사는 쓸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는데 주어 동사 있으면 절이라고 하고 그것이 명사의 역할을 하면 이제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 목적, 보어 역할 플러스 동격의 역할을 합니다. 동격이란 명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걸 동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명사적 어구가 와서 명사적 어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요. 보통 형용사적 어구가 설명하죠. 근데 명사적 어구가 설명하면 우리 이제 동격이라고 합니다. 접속사 that의 개념 원리를 보겠습니다.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은 자 보세요. 명사와 대명사가 쓸 수 있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서 자 명사 혹은 대명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한 것이다. 자, 이 개념이 바로 접속사 that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에는 이 개념이 없는데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we know it. 우리는 그것을 안다. 밑도 끝도 없이 대명사 썼습니다. 그것을 안다 그랬는데 뭔지 모르죠. 듣는 사람이. 그냥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있는 어떤 명사를 다시 쓰거나 아니면 동의어를 써줘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밀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라는 걸 알겠는데 비밀의 내용은 또 모르죠. 뭐가 비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한 게 바로 뭐다? 명사절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 that he passed the exam. 아, 별거 아니네요. 좋은 거네, 비밀이.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그것, 앞에 나온 대명사 그것과 앞에 명사 그 비밀은 바로 그가 시험에 합격한 것이라는 앞에 위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풀어서 구체적으로 설명, 구체적으로 기술, 서술한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접속사 that의 역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동격 명사로 사용된 접속사 that을 보시면 그럼 동격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사 뒤에 이렇게 대절이 와서 앞에 있는 명사절을 설명합니다. 명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합니다. 동격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강조할 때 쓰여요. 강조할 때. 무슨 말이냐면 we know the secret. 아까 본 것처럼 secret 안 써도 돼요. 그냥 we know that he passed the exam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구태여 여기다 명사를 쓰고 그 명사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붙여준 거죠. 그래서 대절이 이끄는 건 얘가 명사절인데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우리가 동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명사를 강조하는 거죠. 비밀이야. 그 비밀인데 말이지. 그 비밀이 뭐냐면 이러이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해에서 지문에서 이런 게 나오면 동격에 대해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앞에 언급된 명사나 내용을 지칭하는 뭔가 핵심어와 관련된 또 내지는 의견과 관련된 중요한 명사인 경우가 많죠. 보시면 그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대절의 내용이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일 때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중요한 내용일 때는 명사를 써주는 거 한 번 더 쓰고 뒤에 접속사 대절이 명사에 대한 동격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두 번 나오는 거예요. 비밀인데 비밀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강조의 표현이다라는 것도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접속사 that과 whether, if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일단 접속사 that은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고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그래서 특별한 의미 없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문장의 동격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that이고요. 얘는 언제 쓰냐면 뒤에 확실한 상황이 올 때 that을 습니다. 당연히 if whether는 불확실한 상황이겠죠. they knew that. 그들은 알았다. They were sure that. 그들은 확신했다. They heard that.
그들은 들었다라는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왜 동사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읽어보고 이게 확실한 것과 아닐까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주어가 알았다, 확신했다, 들었다란 말은 확실한 내용이니까 이때는 접속의 that을 쓴다. 물론 이렇게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쓰인 접속의 that은 생략할 수는 있죠. 그래서 예문 we know that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다 그랬으니까 뭘 알아요?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자, 이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접속사 that입니다. 그런데 whether if의 뜻은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죠.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일 때, 자, 즉 이때는 언제 쓴다? 뒤에 불확실한 상황이 올 때 쓰는 것이 if나 whether다. 물론 if는 이 뜻 말고도 네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if 접속사의 뜻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하는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가 if의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뭐인지 아닌지죠. 언제 쓰이냐면 접속사 whether if는 이렇게 앞에 동사들이 주어 봤을 때 주어가 불확실한 얘기를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they didn't know, 몰랐다. They were not sure, 확신하지 않다. They doubted, 의심한다, 했다. asked, 물었다. wondered, 궁금해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일 때는 whether 내지는 if를 씁니다. 당연히 얘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요. 자, 그래서 he would pass the exam. 그가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뭐인지 아닌지를 몰랐다, 확신하지 못했다, 의심했다, 물어봤다, 궁금했다. 이렇게 주어가 불확실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 if, whether다 라고 구분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if를 잠깐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if가, 접속사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자, 중요합니다.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인다.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인다. 주어나 보어 또 전체의 목적어 안 되고요. whether는 다 됩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도 되고 whether는 부사절로도 쓰이죠. 그래서 if가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we doubted, 우리가 의심했습니다 할 때는 whether 써도 되고 if를 써도 돼요. 왜? 타동사의 목적어니까 써도 되는데 밑에를 보시면 it was not certain. 뭐 이하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if 이하는 문장의 주어, 즉 진주어죠. 앞에 있는 it이 가주어고요. 이렇게 주어로 쓰이는 경우에는 if를 쓸 수 없다. 그래서 뭐로 바꿔야 된다? whether로 바꿔야 된다. 정리하면 if가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쓰일 때는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사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동사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물어봤다, 결정하지 못한다, 확신하다, 그리고 궁금했다, 그 다음에 확신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중요해요. 주어가 뭘 쓰였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자, 웨이터가 물어봤으니까 if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나는 결정하지 못한 거니까 whether고요. It is certain that. 대디하는 뭐뭐는 확신하다 그랬으니까 that이고요. He wondered. 궁금해했다. 불확실한 사실이니까 if고요. She was sure. 확신하는 거니까 that.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뒤에 내용은 뭐 어떤 게 왔는지 하나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동사를 보고 뒤에 내용이 확실한 내용이 오는 것을 의미할 때는 that. 불확실한 내용이 올 때는 접속사 whether를 쓴다. 그리고 이때는 if를 써도 된다. 다른 경우에서는 whether 대신 if를 쓸 수 없고 if는 타동사의 목적으로만 쓰인다라는 것을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때 가주어와 또 강조용법 비교. 자, 질문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비교하는 게 헷갈린다. 이때 강조용법과 가주어가 헷갈린다라는 거는 가주어 진조 구문과 강조용법 구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안 돼 있어 그렇거든요. 일단 간단히 한번 보고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주어 진조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 대시 접속사 대시죠, 당연히. 자, 그래서 주로 이 형식 문장에서 자, 요 또 표시한 것들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문장에서 주로예요.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인 경우, 접속사 대절이 문장의 주어예요. 문장의 주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가주어를 쓰고 접속사 대를 문장의 뒤로 이동해서 진주어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보시면 그래서 여기 주로 이 형식이란 말이 사실 중요한데 형용사나 명사가 이제 있습니다. 보어예요. 원래 문장이. 자, 원래 문장을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주어가 너무 기니까 이 주어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문장의 원래 주어였던 이 that을 뒤로 보내서 이제 진짜 주어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that she is rich is certain.
그녀가 부자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로 보내서 that she is rich 이렇게 해서 가주어 is을 쓴 게 바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에요. 가짜 주어고 진주어죠. certain은 뭐예요? 보어예요. 보어.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이때 강조용법은 뭐냐면 원래 문장에 그냥 it하고 that을 넣은 거예요. 물론 비동사랑 같이. 즉 it과 비동사와 그 다음 that을 문장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추가한 거예요. 뭐 하려고? 얘를 강조하려고. 요 사이에. 즉 I bought the book yesterday. 나는 그 책을 어제 샀는데 내가 the book을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요. 이 말을 앞으로 가져오고 뭘 넣었어요? it 비동사와 that을 넣어서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강조원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는 뭔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강조용법은 it하고 that이 강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죠. 추가됐다는 뭐죠? 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자, 이때 비교해 봅시다. 자, 가주어 진주어에서 이때입니다. It is that 생략이 안 되죠, 당연히. 왜요? 당연히 이 that절이 주어였으니까 보세요. That she is rich가 원래 주어예요. 이 덩어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뺄 수가 없어요. 뺄 수. it is도 마찬가지죠. 얘가 가주어고 그래서 certain 빼버리면 certain she is rich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은 그냥 원래 문장에 주어 자리에 있던 대절을 뒤로 보낸 것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강조용법은 이로 that을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it is that, it was that을 추가한 거라고요. 추가한 거. 즉, 여기 보세요. 당연히 생략 후에 강조 대상은 생략 후에 강조한 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주어였다면 그냥 있겠지만 목적어나 뭐 수식어였다면 뒤쪽으로 두는 게 좋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It was the book that I bought yesterday. 자, 이때 that은 자, the book을 강조하려고 쓴 거예요. 물론 that 대신에 which를 써도 돼요. 이때 강조용법에서 강조하는 게 사람이면 who를 써도 되고요. that 대신에 사물이면 which, 장소면 where, 시간이면 관계부사 when을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했어요. 바로 그 책이다. 내가 어제 산 것이. 이때 강조된 게 book이기 때문에 물론 보호지만 이 문장 구조로 따지면 it was the book도 보호긴 하지만 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강조하려고 넣은 애들이기 때문에 얘들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략하면 the book I bought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어떻게 써요? 목적어가 원래 자리로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I bought the book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관계대명사 이렇게 형용사도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이때 선생님 bought의 목적어는 어디 있나요? 요게 이제 목적어였던 거죠. 목적의 관계대명사로 보면 되는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따지면 어려우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that, it was that은 생략할 수 있으면 강조용법이다. 그리고 생략받았던 말은 원래 자리로 가면 된다. 강조하려고 추가된 말이니까 강조용법의 이 that은 생략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하다 보면 명사 뒤에 that이 나온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that 자체가 워낙 활용이 많고 여러분이 알아야 될 that의 종류가 9가지예요. 그 중에 오늘 3가지를 합니다. 명사 뒤에 that이 와서 이 과연 명사가 that절이 이 명사와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로 수식을 하고 설명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관계대명사 that입니다. 관계대명사 that. 그래서 명사 뒤에 that이 와서 뒤에 주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 주어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건 알죠? 그래서 주어가 없으면 관계대명사가 무슨 격이야? 주격이 주어 역할을 하니까 오케이. 주어 동사 다 있으면 얘는 이제 목적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행사는 보통 그냥 일반적인 명사예요. 우리가 아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들이고 관계대명사 that 뒤에는 주어가 없을 수 있죠. 주어가 없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격 관계대명사고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 못하죠. 또 관계대명사 that 뒤에 주어가 있으면 얘는 목적격이야. 주어 동사가 다 있다는 얘기지. 동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니까 이때를 생략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He solved the problem. 그는 문제를 풀었는데 자, 어떤 문제냐면 우리가 만든 문제점을 해결했어.
그래서 이때는 주어 동사에 있으니까 이때는 이렇게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생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대시 있고요. 두 번째 대시는 어떤 대시 있냐면, 자, 그 다음 명사 뒤에 관계부사가 오고 대시 왔을 때, 이때 대시는 관계부사 대시야. 무슨 말이냐면 이 대시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거야.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선행사가 당연히 시간, 장소, 방법, 이유의 명사겠지. 그리고 이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대수로 사용 가능해요. 관계부사가 명사절이나 부사절일 때, 관계부사 아니면 원래 부사절은 원래 안 되는 거고, 부사절을 이끄는 when이나 where 대신에 부사절을 이끄는 when이나 where 대신에는 못 쓰고, 관계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일 때,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when이나 where 또 why, how는 못 쓰죠. the way how는 못 쓰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왔단 말이야. 그럼 얘들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무슨 절? 형용사절이죠. 이때 이거 대신 뭘 쓸 수 있다고? that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자, 그래서 이런 관계부사가 형용사절일 때 대시로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경우야. I know the day. 나는 그날을 압니다. 어떤 날이냐면 he met her. 그녀를 만난다니야.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래서 원래는 얘가 the day when인데 when 대신에 뭘 쓴 거야? that을 쓴 거야. 이때는 when도 생략해도 되고 that도 생략해도 돼요. 다시 말하면 얘를 다 생략할 수 있어요. 주어 동사가 있는 관계부사가 이끄는 형용사절에서 관계부사는 생략할 수도 있고 뭐로? that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뒤에 앞에 있는 명사를 명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날은 날인데 그가 그녀를 처음으로 만난 날 이렇게 거의 100%는 원어니까 당연히 아니지. 부사절일 수도 있지. 해석으로 해야 돼. 문장 구조로. 자, 좋은 질문인데 형용사절이나 부사절이냐는 무조건 딱 보면 기계적으로 명사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해석해야 돼. 형사 알았지? 내 유튜브 요즘 보니까 명사 뒤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형용사용법 미친 거야. 절대 아니야. 알았죠?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게 세상에 그런 영화가 어딨어. 아니야. 구조를 보고 해석을 해야 구분하는 거고 형용사절일 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설명하는. 다음. 자, 그 다음에 접속사 대시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접속사 대시 오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접사 대시 오고 주어 동사. 얘는 뭐야? 동격이야, 동격. 명사절이죠. 그래서 선행사는 주로 추상명사야. 내용을 담고 있는 추상명사인 경우에 동격이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접사 대시 이끄는 절은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디아의 문장은 완벽하죠. 왜? 뭐가 이끄니까 연결만 하는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기 때문에 완벽한 구조다. 그래서 생략 가능하죠. 근데 주로 생략 안 해요. 생략해도 되는 문장들이 공무원 시험에 이런 데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수업 영어에서는 잘 생략 안 합니다. 이렇게 heard the 뉴스를 들었습니다. 자, 접사 대시 이끄는 문장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이 얘기야. 이 대시 없어도 이 문장만 봤을 때 더 이상 필요한 문장의 성분이 없다. 이게 완벽하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주어 있죠, 당연히. 동사 있죠. 자, 근데 목적어가 필요해 안 필요해? 로스트니까 필요하지. 근데 목적어도 있지. 이게 어떤 의미야? 완벽한 의미가 이 얘기야. 승리 됐니? 더 이상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으면 완벽한 거야. 형사 됐지? 정리하면 이거야. 명사 뒤에 대시 왔을 때, 그죠? 첫 번째, 뭐인 경우? 관계대명사 대신 경우. 두 번째, 뭐를 대신하는 경우? 관계부사를 대신하는 경우. 세 번째, 대 뒤에 주동사 왔는데 얘가 무슨 경우? 접속사 대신 경우. 이렇게 세 가지라는 얘기야. 다시 관계대명사 대신 경우, 접속부사를 대신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그래서 얘 둘은 무슨 절? 형용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나중에 다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근데 일단 정리하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용법이 활용이 9가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형사가 첫 번째 뭐를 대신하는 경우? 관계대명사. 그렇지. 목적격일 수도 있지. 주어가 있으면. 그치? 얘는 뭐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다? 관계부사. 그 다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 접속사 대. 헷갈려. 외워야 돼. 책이 없어. 지구상의 책이 지금 한 거는. 지구상의 책이 없어. 외워야 돼.